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의 온인주입니다. 신 DTI, DSR 등장해 갈수록 설 자리는 좁아져만 갑니다. 맞아요. 가만히 지켜만 봐야 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결국에는 빚을 내서 여러 채의 집을 사는 그런 것을 좀 막겠다라는 것을 정부가 밝힌 건데요. 얼어붙은 이런 시장 가운데에 또 그에 맞는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먼저 빅데이터 정보 공개할 거고요. 이어지는 상담고고 알짜 정보 고고도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실전 부동산 고고고!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분석하는 남자 김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7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어느 부동산이 가장 상승률이 좋았고 수익률이 좋았는지 유형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봄으로써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안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2017년 전국 부동산 평균 수익률 비교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고요. 먼저 보시면 임대 3.1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은 토지 2.60%, 그리고 단독주택이 2.25%, 마지막으로 아파트는 1.6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임대, 토지, 단독주택, 아파트별로 어느 지역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는지 순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입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상승률은 1.67%였는데요. 세종시가 5.93%로 굉장히 많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2위는 서울 3.66%, 3위부터 5위까지는 평균 상승률에 가까웠습니다. 반면에 울산, 충북, 경북, 경남, 충남 등은 마이너스 1%에서 2%로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2017년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상위 5곳입니다. 2017년 전국 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2.25%였고요. 역시 세종이 1위입니다. 5.83%, 아파트랑 비슷하고요. 2위는 서울이 아니고 경남입니다. 3.71%, 3위 충북, 4위 부산, 5위는 광주와 제주가 3.20%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2017년 전국 오피스 임대 수익률 상위 5곳입니다. 흔히들 수익형 부동산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2017년 전국 오피스 임대 평균 수익률은 3.17%였습니다. 1위는 경기도 3.75%, 2위는 인천 3.65%, 3위는 서울 3.36%, 5위 부산, 4위 충남이고요. 1위부터 5위까지는 약 3%대로 비슷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2017년 전국 지가 상승률 상위 5곳입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2.60%였고요. 역시나 세종이 또 1위입니다. 4.54%, 2위는 부산, 3위는 제주, 4위 서울, 5위는 광주가 차지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번에는 지역별로 상대적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먼저 보시겠습니다. 세종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가 강세를 보였고요. 부산은 모든 유형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제주는 단독주택과 토지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서울은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임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과 경기는 오피스 임대 수익률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투자에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명한 투자, 정확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하는 남자 김병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기업 골든와이어드 데이터랩 김명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상담 고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분 모셔보죠. CNCSF 부동산 자산관리그룹 최경화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저희가 앞서 이렇게 빅데이터 살펴봤습니다. 네네. 가뜩이나 설자리 좁아져만 가는데 네. 어제 신DTI, DSR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과 투자 전략 챙겨가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가계 부채에 대한 종합 대책이 어저께 날짜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굉장히 강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더욱더 그 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욱더 심화가 됐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요. 저희가 앞서서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주택과 아파트 시장에 대한 실수요자 시장으로 다시 한번 개편을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데이터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운영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첫 번째 지역은 바로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중에 유동자금들이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가장 수익이 좋았던 곳은 뭐니 해도 경기도 지역이 되겠고요. 또한 우리가 부동산의 가장 그 상승에 대한 주력 원인은 집가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든 단독이든 토지든 뭐든지 이 세 가지가 토지에 대한 집가 상승률을 가장 이렇게 우선시 따라갈 수 있는 곳은 첫 번째가 세종 신도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도시인 세종 신도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중에 유동자금,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책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유동자금을 내가 괜찮은 곳에 투자할 만한 곳은 어딘가?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신다고 하시면 지금 갖고 있는 고민들이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발굴한 세종 신도시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겠는데요. 번호는 022077-6358번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랄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미리 주신 사연 열어보죠. 1가구 2주택자로 용산구 한강로 일가 용산파크자이 37평형은 세를 준 상태인데요. 계속 보유할지 매도할지 고민입니다 하셨습니다. 삼각지역 인근에 위치한 초고층 오피스텔 겸 아파트죠. 주변에 용산역에서 입주 물량 쏟아져서 가격에 타격은 있는 거 아닌지 이 점 걱정되는데 최근 추세는 어떨까요? 네,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현재 고민 주셨던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주상복합 매물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주셨는데 굉장히 서울 지역에서는 가장 핫하면서도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곳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번 현장, 특히 용산 파크자이 37평형을 지금 보유하고 계셨다고 하시는데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용산 파크자에 대한 미래 가치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님 지금 주셨던 것들을 미리 한번 찾아봤는데요. 용산구 파크자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더블 역세권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용산구에서 핵심적인 위치, 바로 역세권에서 도보권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용산 파크자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상복합하고 오피스텔하고 같이 지금 혼용이 되어 있는 복합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거는 37평의 주상복합이라고 지금 현재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그 세대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2005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약 10년이 넘었던 주상복합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310세대, 주상복합은 31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피스텔은 지금 현재 900세대가 넘는 오피스텔과 지금 주상복합,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매매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 37평형 기준으로 해서 9억 3천이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6억 5천, 전세가 비중은 현재 70% 정도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전세가 대비해서 매매가에 대한 추이를
추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매매 전세 가격은 201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하다가 현재 2016년 5월부터는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매매 가격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보합세를 이루다가 약간 오르다가 지금 계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상승보다는 용산에 대한 크나큰 개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합선을 이루고 있다. 이 얘기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첫 번째는 너무 호가로 매매 가격이 나와 있다. 그리고 전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거주에 대한 만족도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전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상승 여력 부분도 지금 현재 조금 보기 어렵고 매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시세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단지하고 좀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산 파크자이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주변 단지 같은 경우에는 파크자이보다 조금 더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있고요.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파크자이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정말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은 용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용산 지금 현재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던 용산 파크자이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타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꾸준하게 가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청자님 갖고 계셨던 이 파크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세를 주셨는지 뭐 세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쪽으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개발 호재 부분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한 보합세는 지금 가격적인 부분들이 개발 호재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매도를 하시는 방향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호재가 선반영된 측면으로 인해서 보합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속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상담 코너 첫 번째 궁금증 만나볼게요. 퇴직금 5억 원과 현금 5억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와 성남시 복정동 단독주택 중 투자 선택은 하셨습니다. 자금 상황에 맞는 입지 장소 추려드려야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위례신도시냐 복정동이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택 좀 도와주시죠. 네, 지금 시청자님의 고민이 굉장히 사실 포괄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어떤 이렇게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어떤 많은 시청자님들의 고민에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이 지금 질문하셨던 거는 내가 이제 위례에 있는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위례 신도시 바로 앞쪽이죠. 성남시 복정동 같은 경우에는 성남과 서울 송파의 이렇게 경계선에 위치한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라고 하셨나요? 네, 복정동은 단독주택이고요. 단독주택. 단독주택과 상가주택 중 어떤 것을 투자하면 좋겠느냐라고 고민을 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네. 위례신도시는 아파트입니다. 위례신도시는 아파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지금 현재 어저께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내가 실제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책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을 다 여기다가 투자를 하셔야지만 다음에 시세 차익 부분을 기대하실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특히나 복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 복정동은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쪽 오른쪽 부분에는 서울 송파의 문정동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문정동 옆쪽에는 수서 역세권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지금 현재 잠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그다음에 성남시의 바로 기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정역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울 경기도권, 특히나 분당이나 용인이나 광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특히나 젊은 수요층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정동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학교가 지금 현재 동서울대학교 또는 가천대학교 이런 수요층들도 대학생 수요도 많이 있지만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들, 특히나 신혼부부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정동이다. 그렇다고 하면 복정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향후 미래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풍부한 임차 수요로 인해서 집가 상승과 운영소득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위례 아파트도 당연히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평당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위례 신도시 아파트의 그 아파트 평균 지금 현재 매매 가격 자체가 한 2,300에서 2,400 정도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복정동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에 대한 지가 부분이 평당 2,300에서 이것도 2,5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단독주택에 대한 지가가 2,300에서 500이고 위례 신도시의 아파트에 대한 지금 현재 평균 매매 가격이 2,300에서 이것도 2,400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한 가격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투자에 대한 패턴은 아주 확실합니다. 집가 상승과 운영소득을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갈 수 있는 복정동 쪽에 단독주택에 투자하시는 쪽으로 가신다고 하시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자에 대한 어떤 매물, 수익형 매물을 하시는 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정동에 있는 단독주택 쪽으로 투자하신 쪽으로 적극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질문 잘해주셨습니다. 쟁쟁한 싸움이었는데요. 복정동 단독주택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빠르게 하나 고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526번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소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이제 뭐 갑자기 제주도로 지금 현재 오게 됐는데 지금 아까도 데이터에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집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이 제주도 지역이 아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갖고 계신 지금 현재 서귀포시 표선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번지수가 아까 126번지라고 지금 아까 나왔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표선면이라는 지역 자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귀포시에 위치하고 있는 이 표선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여기 신공항 2025년이 되는 이 신공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의 핵심은 집가 상승이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토지에 대한 집가 상승률, 공시지가 상승률이 연 3년 동안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2025년에 신공항이 개항함으로 인해서 지금 신공항 주변지 표선이라는 지역과 또는 성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이 표선면에 있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향후 한 5년 정도는 조금 더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5년간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세미나 일정도 챙겨보시죠. 통한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한 투자 안전지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CNCS 사무실로 가시면 되고요. 02-542-2002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CNCS 부동산 자산관리그룹 최경화 소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